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늘 반갑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늘 제가 힘이 나고요. 열심히 이 똑똑한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우는데 제가 정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아이가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진흥법상에 규정된 아이들을 국가에서 영재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이러이러한 아이들을 영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한국에 또 특별한 법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정말 세계에는 없는 재밌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사실 영재교육 대상자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도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재아이들은 영재아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면 그런 아이들은 뭐 선행학습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한국에서는 어떤 아이가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나? 한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급이라는 게 있고요. 가장 학교 단위의 영재학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영재학급에서 조금 우수한 아이들 더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교육청 부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죠.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가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주로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거는 뭐냐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대학부설. 그래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다양한 분야의 그런 영재교육 기관이 있고요. 또 약간 좀 내 성격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술 분야의 영재 아이들을 기르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도 뭐 특허청 같은 데서 지원하는 그런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 중에 자기가 이제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곳에 지원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데 지원해서 영재교육을 좀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받아주느냐,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은 5가지 영역의 그런 영재들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지적 능력이 우수한 자입니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아이예요.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창의성하고 좀 대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논리적인 능력을 주로 말하는 거죠. 논리적인 능력. 논리적으로, 즉 이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IQ라고 볼 수도 있어요. IQ. 옛날에는 이 IQ만 가지고 영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130 이상이 되면 영재 범위에 들어간다. 뭐 한 2% 정도 되거든요. 상위 2%. 그래서 지적 능력이 우수한 아이. 이 지적 능력은 어떻게 보면 일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포괄적인 능력이면서 동시에 기초적인 능력이에요. 가장 어떤 학문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필요한 그런 일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 IQ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IQ는 학습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 사고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이 3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IQ라 하고, 그리고 지적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창의적인 어떤 능력입니다. 창의적이라고 붙이지만은 창의적 생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창의적인 생산적 능력. 이 창의적 사고력이 높은 아이를 말하는 거죠. 창의적인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들 중에서는요, 굉장히 아주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도 되지만 동시에 굉장히 자기가 유연하게 많은 거를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로 창의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통 유창성이나 융통성이나 독창성 이런 거를 창의적 사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창의적 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창의성에는 창의적인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험을 감수하는 거, 모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험을 무릅쓴다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도형에서는 정교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창의성이 높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의적 사고라는 파트도 있고 창의적 성향, 창의적 인성 혹은 성격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창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사고와 창의적인 성향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창의적인 능력 혹은 창의적 생산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교과적성입니다. 교과적성이 높은 아이도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갈 수가 있어요. 교과적성이라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재교육 그러면 과학영재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학영재. 그래서 과학 분야입니다. 과학 분야가 가장 아주 영재교육 분야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과학에는 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물리도 있고요, 화학도 있고요, 생물도 있고요, 지구과학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학영재교육원에 입학하면 이런 분야로 나눠서 공부를 시킵니다. 또 요즘에는 정보과학이라고 해서요, 정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분야가 있고요. 또 과학 분야 아주 밀접한 수학 분야. 그래서 과학과 수학.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또 인문사회 분야가 있는데, 그 인문사회 분야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이제 문예창작. 그래서 여러 시도에서는 문예창작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 영재 프로그램이 서울교대에 있고요. 서울교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화여자대학교에는 인문사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문 분야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정보와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요. 주로 과학 수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정보도 있고 인문사회도 있고요.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문예창작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네 번째는 예술 분야입니다. 예술 분야. 이 예술 분야에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을 영재교육원에서는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술 분야라고 하는 것이 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거기는 주로 음악하고요, 무용을 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술 분야는 사실 미술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예종에서는 주로 이제 음악하고 그 다음에 무용을 주로 한예종에서는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라는 것은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미술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이 있어서 그런 우수한 아이들을 국가에서는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는 건 체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체육.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에서 뛰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뽑아서 그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요, 한국체육대학이라는 게 있고요, 한국체육고등학교가 있어요. 또 이제 체육고등학교들이 시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실은 체육 분야에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걔네들을
조기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제가 말했던 이런 5가지 분야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기준은 어떤 거냐? 상대적으로 볼 때는 상위 한 1% 혹은 상위 2%까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영재 학급이라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에 또 영재 교육 기관들이 있거든요. 중학교도 영재 학급이 있어요. 이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영재 학급은 주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과학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초등부죠. 서울에 같으면 이제 서울교육대학이 있고요. 또 교육대학들 안에 보면은 청주교대도 있고요. 공주교대도 있고, 이런 교육대학 안에서 운영되는 그런 그 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들은 그다음에 중등도 있거든요. 중등, 초등과 중등. 중등은 서울에는 서울대학교에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영재교원이 있고, 연세대학교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관이 아주대학교도 있고요. 여러 그 기관의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들이 있어요. 이런 이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들은 한국창의재단, 과학창의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리고 모든 관리를 거기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 분야의 영재들은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예술 분야죠. 예술 분야,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 분야는 또 체육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영재교육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원들을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그 우수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 중에서 영재교육원에 보내고 싶으시면 이런 분야에 능력이 뛰어난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지적 능력이 우수한, IQ가 높은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창의적 사고, 창의성이 높은 아이. 그 다음에 셋째는 교과적성이 높은 아이,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문예 창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 분야, 음악 분야, 그 다음에 무용 분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예술 분야. 그 다음에 5번째가 신체적인 능력, 특히 이건 체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체적인, 이렇게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재교육진흥법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시도마다 약간이 다르지만 언제부터 그럼 입학이 가능하냐? 대부분 이제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시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시도는 4학년부터, 또 어떤 시도는 3학년부터 뽑는 그런 데도 있고요. 3학년부터 3, 4학년 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그렇게 시도마다 열심히 우수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이런 분야에서 능력이 출중하다, 상위에 2% 정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지원을 하면 소정의 그런 입학 시험을 거쳐요. 12월 달에 있거든요. 12월 달에 입학 시험을 거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채널을 보시는 어머니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또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수상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